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건 세무사입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대표는 X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하여 다주택자를 주제로 한 격렬한 부동산 논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논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분당 아파트가 현재 시점에서 5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으며,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하나 그 6채를 다 합쳐도 실거래가는 8억 5천만 원 정도라는 주장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가치와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한 주택 6채의 실거래가와 관련한 가액은 모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해당 가액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똘똘한 한 채인 분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그 시세가 28억 원에서 29억 원 정도의 범위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처럼 5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경우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례와 같이 6채를 다 합쳐도 실거래가는 8억 5천만 원 정도인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 보유 처분하는 경우에 각각 부과되는 조세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와 관련한 사항, 적용 세율을 중심으로 해당 세목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매매를 통하여 추가로 한 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면서 결과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면서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개인이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면서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면서 결과적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의 경우 주택 보유와 관련하여 현재 똘똘한 한 채인 분당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주택을 매매를 통하여 한 채 추가로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한 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받는 취득세율은 위에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 도표에서 보이는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2주택 요건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반면에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한 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2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경우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취득세율인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주택 6채와 관련하여 본인이 한 채는 제가 가족들과 살고 있고 한 채는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산 것이고 한 채는 어머니, 한 채는 장모님이 살고 계신다며 제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여의도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구로동 소재 아파트, 서울 여의도 소재 소형 오피스텔, 충남 보령 소재 상속주택과 아파트,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 지분,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 지분 등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세체계 하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문제 판단에 있어 장동혁 대표는 주택을 5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시점에서 주택을 매매를 통하여 한 채 추가로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혹은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위에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 도표에서 보이는 4주택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동산세의 적용세율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납세 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두 범주로 나누어 그 세율을 각기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적용세율에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세 역시 여타 세목들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자는 12억 원, 1세대 1주택자와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9억 원을 공제한 가액에 6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출 과정을 살펴보면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액인 공동주택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적용받는 12억 원을 공제한 연후에 6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나눠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똘똘한 한 채인 분당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납세 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실거래가는 현재 시점에서 28억 원에서 29억 원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5년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인 현재 시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억 원대 정도인 것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10억 원대 정도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다가 12억 원을 공제한 연후에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그 과세표준이 6억 원에 채 못 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분당 아파트에 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적용받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마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0.7% 세율 혹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0.5%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주택 6채에는 여의도에 소재한 업무용 오피스텔 한 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계하에서는 취득세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실거주하는 경우 혹은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에서 주택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민의힘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주택을 총 5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주택 5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으로 우선 서울 구로동 소재 아파트, 충남 보령 소재 상속주택과 아파트,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 지분,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 지분 등의 공시가격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 소유주택 5채의 시세는 대략적으로나마 15억 원 이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론적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소유한 주택 5채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 자체의 특성과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9억 원의 공제액 등을 감안한다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소유한 정말 똘똘한 한 채인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분당 아파트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구로 아파트 모두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너무나 널리 알려진 사항입니다만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른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6년 5월 9일까지만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정말 똘똘한 한 채인 분당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올해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시점에 해당 아파트를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가정하면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분당 아파트가 실지 거래가액이 분하게 상회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할 것이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자체는 적용받지 못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구로동 소재 아파트, 서울 여의도 소재 소형 오피스텔, 충남 보령 소재 상속주택과 아파트,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 지분,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 지분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주택과 오피스텔 중에서 구로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7억 7,800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이 구로동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올해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시점에 해당 아파트를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가정하면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의도 오피스텔을 제외하여도 총 주택 5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다가 30% 세율을 합산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입장에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내내 벌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다주택자를 주제로 한 격렬한 부동산 논쟁 과정에서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가 퇴임 후 5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 장동혁 대표는 6주택 보유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표출되는 선동적인 문구 자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두 분 모두 오랜 기간에 걸친 법조계 활동을 통하여 그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재산을 축적해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하여 아무리 집 6채를 보유하고 싶더라도 노모의 생사까지 운운하면 진짜 불효자식,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택 6채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측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집 팔라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똘똘한 한 채 안 내놓는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사회학 아닌가 등과 같은 상대방을 향한 적인 언사가 물론 정파적 이익 자체에만 매몰되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극단을 향해 치닫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